저항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체포됩니다. 야, 너 누구야? 갑자기 왜 남의 집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이 대화는 오늘 밤 한 집의 거실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술에 취한 새아빠가 아내를 폭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군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한 말이죠. 준우야, 정말 너야? 살아있었구나. 뭐? 경찰? 이런 미친. 너 정말 경찰이야?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것은 경찰 특공대 신분증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하지만 이 충격적인 순간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3년간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리는 당신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아들은 3년간 소식이 끊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이런 남자와 재혼을 해야만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준호와 어머니의 눈물겨운 3년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늦은 밤 11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아둬. 술에 취한 새아빠 박민수가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독한 소주 냄새가 풍겨 나왔다. 왜 밥이 이렇게 짜? 반찬은 또 뭐야 이게? 박민수는 식탁 위에 된장찌개 그릇을 들어 올리더니 거침없이 바닥에 내던졌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며 큰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거실 곳곳으로 흩어졌다. 아내 김영숙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여보,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큰 조각부터 주워 담으며 뜨거운 국물이 손에 닿아도 꾹 참았다. 다시 해? 지금 몇 시인데? 박민수가 김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매일 이런 식으로 날 무시하고 너 정말 버릇을 고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주변 아파트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김영숙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다. 여보, 제발. 오늘은 그만해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하지만 박민수는 더욱 흥분했다. 이웃들? 그게 뭐가 중요해? 여기 내 집이야.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숙과 아들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두 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은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미세한 열쇠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박민수는 술에 취해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묵묵히 거실 상황을 지켜봤다. 박민수는 계속해서 김영숙을 윽박질렀다. 너 같은 년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리고는 손을 들어 김영숙의 뺨을 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항하지 마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박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낯선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야, 너 누구야? 갑자기 왜 남의 집에? 박민수가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색 가죽 신분증 지갑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에는 POLIC SWAT라는 글자와 함께 경찰특공대 김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사진 속의 얼굴과 지금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일치했다. 김영숙은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준호야, 정말 너야? 목소리가 떨렸다. 3년간 소식이 끊어졌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먼저였다. 이런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게 되다니. 박민수는 신분증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 뭐, 경찰? 너 정말 경찰이야? 하지만 준호의 차가운 눈빛을 보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준호는 천천히 전술 장갑을 꺼내 손에 끼기 시작했다. 검은색 가죽 장갑이 손을 감싸자 그의 분위기가 더욱 위압적으로 변했다. 당신은 지금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체포?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집이고 저 여자는 내 아내야. 박민수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훈련받은 경찰특공대원의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위협적이었다. 김영숙은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기뻤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그리고 준호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다. 예전에 다정했던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를 때리는 당신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섞여 있었다. 3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본 것이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박민수는 뒤로 물러서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야, 이거 오해야. 우리 부부싸움이었어.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경찰특공대원과 폭력 남편이 대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준호는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한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다. 이제 거실에서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누구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이 밤이 이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박민수는 준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잠시 움찔했지만 곧 술기운에 힘입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야, 너 정말 경찰이라고? 그럼 어디 영장이라도 가져왔어?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년간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해왔던 그에게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준호가 그저 건방진 젊은이로만 보였다. 영장은 현행범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다. 마치 수백 번 반복해서 말해온 공식적인 문구 같았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해 현행범 체포를 집행합니다. 박민수는 준호가 법조문까지 정확히 인용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가정폭력이야? 우리 부부가 조금 말다툼한 게 뭐가 문제야? 요즘 젊은 놈들은 정말 말다툼이라고 하셨습니까? 준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가리켰다. 저것도 말다툼의 결과입니까? 어머니의 어깨에 난 멍 자국도 말다툼 때문입니까? 김영숙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감쌌다. 며칠 전 박민수에게 맞아서 생긴 멍이 아직 남아 있었다. 긴팔로 가려놓았지만 아들의 예리한 눈에는 숨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준호야, 그건. 김영숙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준호가 손으로 제지했다. 어머니,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머니를 향할 때는 미묘하게 부드러워졌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민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야, 너 정말 경찰이라고 쳐도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아내한테 뭘 하든 그건 내 자유 아냐? 자유라고 하셨습니까?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군화가 바닥에 그릇 조각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사람을 때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아 있었다.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는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술 기운이 조금씩 깨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다. 은빛 수갑이 거실의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며 차가운 빛을 냈다. 그 순간 박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야야, 잠깐만. 진짜로 체포하려는 거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준호가 수갑을 열면서 말했다. 딸깍하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저항하지 마시라고. 김영숙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자신의 남편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니.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준호야,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얘기로.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3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 사람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민수는 마지막으로 저항을 시도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나 신고할 거야. 권력 남용이야, 이거. 그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준호가 더 빨랐다. 순식간에 박민수의 손목을 잡고 뒤로 돌렸다. 으악! 박민수가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다. 준호의 제압술은 정확하고 효과적이었다. 경찰 특공대에서 수없이 훈련한 기술이었다. 아파. 나 진짜 아프다고. 저항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박민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차가운 쇠가 손목에 닿자 박민수는 더욱 절망적으로 몸부림쳤다. 아, 이건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규에 가까워졌다. 나 진짜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너 이거 완전 불법 체포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갑을 완전히 채우고 나서 박민수를 소파 쪽으로 앉혔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김영숙은 소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아들이 이렇게 차가우고 무서운 사람이 된 것일까? 3년 전에 따뜻하고 다정했던 준호는 어디로 간 것일까? 전쟁터 같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변한 것일까? 준호야.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말 너 맞지? 우리 아들 맞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3년간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동시에 지금의 아들이 낯설다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단단했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네, 어머니. 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수갑에 묶인 채로 저항하고 있었다. 야, 이거 풀어. 진짜 아프다고.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거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3년 만에 재회한 모자, 그리고 수갑에 묶인 남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벽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고 바닥의 그릇 조각들은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을 증언하고 있었다. 준호는 박민수를 감시하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의식하고 있었다. 3년간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의 수척해진 모습과 어깨의 멍 자국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박민수는 수갑에 묶인 상태에서도 계속 저항했다. 야, 이거 진짜 불법이야. 너 나중에 큰일 난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준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앉아 계세요. 더 이상의 저항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됩니다. 공무집행 방해? 웃기지 마. 너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박민수가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고 했다. 이 여자 아들이라며? 그럼 이거 완전 사적 보복이네. 준호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사적 보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을 녹음하겠습니다. 당신이 한 말들을 정확히 기록해 두겠습니다. 박민수는 휴대폰을 보자 더욱 당황했다. 야, 뭘 녹음해? 그거 끄라고. 하지만 준호는 이미 녹음을 시작했다. 지금 시각 오후 11시 42분, 가정폭력 현행범 박민수 씨에 대한 현장 조서를 작성합니다. 현장 조서? 김영숙이 놀라며 물었다. 준호야, 그게 뭐야? 그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기뻤지만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한 일들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머니를 향할 때만큼은 부드러웠다. 박민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야, 그만해. 진짜 그만하라고. 그는 수갑을 풀려고 몸부림쳤지만 경찰용 수갑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거 너무 꽉 조여졌어. 손목이 아프다고. 표준 체포술입니다. 준호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정 강도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교과서를 읽듯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김영숙은 아들의 변화에 당황했다. 3년 전에 준호는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준호야, 너 많이 변했구나.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다시 업무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머니를 때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날짜와 횟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아니야, 준호야. 그런 건. 김영숙이 망설였다. 아무리 박민수가 자신을 때렸다고 해도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조용히 넘어간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맞는 것을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그의 주먹이 떨렸다. 박민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봐라. 저 여자도 별로 원하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야. 그는 김영숙을 이용해 상황을 빠져나가려 했다. 진짜 별일 아니었어. 별일이 아니라고요? 준호가 박민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 어깨의 멍 자국도 별일이 아닙니까? 바닥에 깨진 그릇들도 별일이 아닙니까? 박민수는 준호의 분노를 보고 뒤로 물러났다. 야, 흥분하지 마. 너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어. 이거 직무유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차분해졌다. 감정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다시 냉정한 경찰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럼 더욱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경찰특공대 김준호입니다. 가정폭력 현행범을 체포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공식적이었다. 박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야, 진짜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야? 이거 취소 안 돼?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현행범 체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를 마치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잠시 후 경찰차가 올 것입니다. 김영숙은 완전히 당황했다. 경찰차? 준호야, 이웃들이 다 볼 텐데. 그녀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이 아파트에서 3년을 살아오면서 박민수의 폭력 때문에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그의 손이 따뜻해졌다.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박민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그냥 이번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다시는. 하지만 준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요? 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몇 번째 다시는입니까? 어머니가 몇 번이나 그 말을 들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억제되어 있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있었다. 박민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안 돼. 정말 안 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준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확인했다.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제 진짜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안도감과 두려움, 그리고 3년 만에 만난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준호야, 정말 우리 아들이 맞구나. 현관문 벨이 울렸다. 경찰입니다. 밖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경찰특공대 김준호 경위님이시죠? 신고 접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박민수를 가리켰다. 가정폭력 현행범 박민수입니다. 이미 체포 완료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익숙한 듯 박민수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박민수는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야, 이거 정말 억울해. 나 정말 억울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박민수를 끌고 나갔고 거실에는 준호와 김영숙만 남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3년 만의 재회였지만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김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정말 너 맞지? 살아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3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경찰특공대의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더라. 김영숙이 준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렇게 야위었네. 많이 고생했구나. 아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길에 눈을 감았다.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작전상 기밀이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경찰 특공대에 합격하고 나서 바로 큰 작전에 투입됐어요. 무슨 작전? 김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위험한 일이었어? 어머니의 본능적인 걱정이 묻어나는 질문이었다. 국내 테러리스트 진압 작전이었어요. 준호가 무겁게 말했다. 서울 시내에 폭탄 테러를 계획하던 조직이 있었거든요. 저희 특공대가 그들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김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들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작전은 성공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체포했죠.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제가 폭탄 해체를 하다가 그는 말을 멈췄다. 폭탄이 터졌다고? 김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너 다친 거야? 그녀는 아들의 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디 다쳤어? 보여줘. 준호는 왼팔을 살짝 움직였다. 왼팔 신경이 손상됐어요. 6개월간 의식불명이었고 그 후 2년간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의식불명? 김영숙이 충격받아 물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그 시간을 떠올렸다.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부대에서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테러 조직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드릴 수 없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매일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김영숙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그동안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는 지난 3년을 돌이켜봤다. 아들의 소식이 없어 매일 밤 울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특히 처음 1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다. 의사들도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내가 알았다면, 김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알았다면 매일 병원에 갔을 텐데, 간병도 해줬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다. 그래서 더 죄송해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셨을 텐데.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막막했어. 돈도 부족하고 외로웠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재혼하신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지만 알아야 했다. 김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인이 소개해줬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 내 이야기를 해도 이해한다고 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박민수에 대한 분노가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결혼하고 1년 정도까지는 괜찮았어. 김영숙이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그리고 점점 성격이 거칠어졌어. 특히 내 이야기만 나오면. 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준호가 물었다. 죽었다고 하더라. 김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언제까지 죽은 놈 기다릴 거냐고. 그런 말들을 했어. 그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준호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래도 참으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너를 기다려야 했어. 김영숙이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돌아올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견뎌야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이 있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모성애가 묻어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고통을 견뎌왔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김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사라진 후 정말 막막했어. 월세도 밀리고 병원비도 있고. 그녀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떠올렸다. 매일 뉴스 보면서 혹시 우리 준호가 다친 건 아닌가, 죽은 건 아닌가 걱정했어.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알아야 했다.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 김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내가 마지막에 입고 나간 옷도 빨지 못하고 그대로 덧었어. 혹시 냄새라도 날까봐.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어.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했어.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어.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예전에는 부드러웠던 손이 일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견딜만 했어.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김영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포기하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더라. 김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특히 교회 언니들이 걱정해서 남자 소개도 시켜주려고 했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3년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박민수를 만나신 거예요? 응. 교회 집사님이 소개해줬어.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 일도 성실하게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해도 이해한다고 했어. 어떤 식으로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안다고. 자기도 군대 다녀와서 그런 마음 이해한다고 했어. 김영숙이 그때를 회상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다고, 이 집 전세금도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했어. 준호는 씁쓸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내가 사라진 지 1년 반쯤 됐을 때야. 김영숙이 날짜를 계산해 봤다. 그때까지도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결정했어. 결혼 초기에는 어떠셨어요? 정말 괜찮았어. 1년 정도는. 김영숙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외식도 자주 하고 내 사진 보면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도 했어. 그럼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핵심을 물었다. 김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나 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가끔 한 잔씩이었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더라. 회사 문제요? 투자한 게 잘못됐다고 하더라.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못 갚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 김영숙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성격이 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군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 남자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김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김영숙은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처음에는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정도였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내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응. 내가 꼭 돌아올 거라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 김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죽은 놈 이야기 그만하라고 언제까지 망상에 빠져 살 거냐고. 준호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래서 때린 거예요? 그때가 처음이었어. 김영숙이 뺨을 만지며 말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날 밤 많이 울었어. 하지만 다음 날 사과하더라. 술 때문이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런데 계속됐군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2주에 한 번, 최근에는 거의 매주. 김영숙이 고개를 떨군다. 특히 내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돌변했어. 준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왜 그 상황을 견뎌낸 것인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왜 도망가시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든지. 어디로 가? 돈도 없는데. 김영숙이 현실적인 문제를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여기 주소만 알고 있을 텐데. 준호는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한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락할 방법이 있었다면. 이제 됐어. 김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내가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행복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다. 준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그때 김영숙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준호야, 너는 어떻게 오늘 집에 온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며칠 전부터 이 집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다고? 김영숙이 놀라며 물었다. 왜? 언제부터? 아들이 몰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일주일 전쯤부터요. 준호가 고백했다. 부대에서 휴가를 받아서 집 근처 모텔에 머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계획적이었다는 뉘앙스가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다고? 무슨 상황을? 김영숙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아들이 왜 몰래 지켜봐야 했는지 의문이었다. 준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대에 복귀한 후에 동료들을 통해서 어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재혼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럼 진작에 왔으면 됐잖아. 왜 이제야? 김영숙이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재혼도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다고 들어서 오히려 제가 나타나면 어머니가 불편해하실까봐 걱정했어요. 김영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럼 언제 진실을 알게 된 거야? 한 달 전쯤이에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부대 동료 중에 이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연히 어머니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봤다고? 마트에서 쇼핑하시는 걸 봤는데 얼굴에 멍이 있었다고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김영숙은 그때를 떠올렸다. 한 달 전쯤 박민수가 특히 심하게 때린 적이 있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준호가 계속 말했다. 휴가를 신청하고 이 동네에 와서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괜찮으신지. 며칠 동안 지켜봤다고? 김영숙이 놀랐다. 그럼 나를 본 거야? 네. 매일 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슬퍼졌다. 어머니가 마트에 가시는 것도 보고, 약국에 가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어요. 김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럼 왜 진작에 나타나지 않았어? 증거가 필요했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단순히 부부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김영숙이 당황했다. 준호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해요, 어머니.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참고 넘어가시면 더 심해질 뿐이에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녹음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 모든 걸요. 김영숙은 녹음기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준호야, 너 많이 변했구나.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 특공대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것이었다. 김영숙은 아들의 변화를 실감했다. 3년 전에 순수했던 아들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계획적인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럼 오늘도 계획이었어? 네. 오늘 밤에 그 사람이 평소보다 많이 술을 마실 거라고 예상했어요. 준호가 설명했다. 금요일이고 월급날이었거든요. 그럴 때 가장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일주일 동안 패턴을 분석했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술 마시는 시간, 폭력의 강도, 모든 걸 기록했어요. 김영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아들이 이렇게 냉철하고 무서운 사람이 된 것일까? 준호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어머니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요. 3년 동안 못 지켜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어요. 준호가 강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에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해요. 김영숙은 아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다. 3년간의 경험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준호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안전해지실 거예요. 김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일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였다. 김영숙은 아들의 계획적인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준호야, 그런데 너는 괜찮아? 이런 일 하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어머니의 본능적인 걱정이 먼저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맞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바로 뛰어들지 못하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이유로 참고 있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 바로 나타나면 됐잖아. 김영숙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제가 그냥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준호가 반대로 물었다.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내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셨을 거고요. 김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정말로 그랬을 것이다. 그래도 그럼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거고 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괴롭혔을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김영숙은 아들의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다. 3년 사이에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졌다니. 그런데 준호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게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는 왼팔을 살짝 움직이며 말했다. 저 더 이상 현장 임무를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야? 김영숙이 놀라며 물었다. 왜? 다쳤다고 했잖아. 많이 다친 거야? 준호는 천천히 군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왼팔에는 수술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근육이 예전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신경 손상이 심해서요.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지만 특공대 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해요. 김영숙은 아들의 상처를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쳤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팔을 만져봤다. 아프지? 지금도 아파? 가끔 저려요. 특히 날씨가 나쁠 때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총을 들거나 격투를 하기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달부터 내근직으로 전환돼요. 준호가 설명했다. 경찰서 수사관이나 정보과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현장 출동은 못하지만 사무 업무는 할 수 있거든요. 김영숙은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아들이 더 이상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서울에서 근무하는 거야? 네, 그럴 예정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를 지킬 수 있어요. 준호야.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내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연락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았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너도 다쳐서 힘들었을 텐데. 김영숙이 아들을 위로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게요. 누구든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하면. 준호야,
너무 격하게 생각하지 마. 김영숙이 아들을 진정시켰다.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김영숙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준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괜찮았어. 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정말로요? 정말로 괜찮으셨어요?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다. 김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하면 아들이 더 괴로워할 것 같았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3년 만의 포옹이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김영숙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보다 훨씬 든든해졌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김영숙은 아들의 약속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3년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 둘이서 살 수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이제 정말로 평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고마워, 아들아. 김영숙이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되새겼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거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깨진 그릇 조각들은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준호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 곁에서 보호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사람이 포옹을 나누고 있을 때 준호가 갑자기 왼팔을 부여잡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작은 신음소리가 나왔다. 김영숙은 즉시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다. 준호야, 어디 아파? 김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아들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 것을 보고 당황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조금 저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왼팔을 감싸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김영숙은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게 괜찮다는 거야? 얼굴이 하얗게 됐잖아. 그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다. 물 마셔. 준호는 물을 마시며 천천히 진정했다. 정말 괜찮아요. 가끔 이래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다. 날씨가 변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런 거 아니야? 김영숙이 예리하게 물었다. 어머니의 직감이었다. 준호야, 엄마한테 숨기지 마. 얼마나 아픈 거야?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사실 많이 아파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폭탄 터질 때 신경이 심하게 손상됐어요. 수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완전히 낫지 않은 거구나. 김영숙의 목소리가 슬퍼졌다. 그럼 앞으로 계속 아픈 거야? 의사 말로는 평생 갈 수도 있다고 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특히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져요. 오늘도 그 사람을 제압하면서 무리했나 봐요. 김영숙은 아들이 자신 때문에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그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픈데도 엄마를 위해서 눈물이 나려고 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준호가 급히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아픔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김영숙이 아들의 왼팔을 조심스럽게 만져봤다. 만져봐도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숙이 아들의 팔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 처음 몇 달은 더 심했어요. 준호가 회상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럼 특공대 일도 그래서 못하는 거구나. 김영숙이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총도 제대로 못 들고. 네.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확한 사격이 어려워요. 손이 떨려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예전만 못해요. 김영숙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럼 내가 꿈꾸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네. 준호는 어려서부터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깨어났을 때 의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더 이상 현장 업무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재활 치료할 때 매일 같은 동작 반복하는데 조금씩밖에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뭐가 너를 버티게 했어? 어머니 생각이었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어머니를 다시 뵙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김영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지 마세요,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저도 어머니도 안전해졌고. 하지만 너는 평생 아픈 거잖아. 김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매일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 약도 있고 물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준호가 안심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영숙은 아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다. 준호야, 엄마 때문에 내가 무리하지 마. 아픈데 참지 말고. 어머니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 아픔은 감당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해요. 아니야, 내 건강이 더 중요해. 김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너는 내 몸부터 챙겨. 어머니. 준호가 감동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보다 아들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저 정말 괜찮아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김영숙이 당부했다.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바로 말하고. 네, 알겠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김영숙은 아들의 약속을 들으며 안도했다. 비록 아들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곁에서 돌봐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 함께 사는 거야? 김영숙이 확인하듯 물었다. 네, 어머니. 매일 집에 들어올게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아프더라도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비록 각자 상처가 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치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모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3년간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준호야, 정말 믿어지지 않아. 김영숙이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꿈이 아니지? 정말 내가 돌아온 거지? 그녀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네, 어머니. 진짜예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더 이상 어디 가지 않을게요. 매일 저녁에 집에 들어올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김영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매일 밤 내 방 앞에 서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렸어.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내 옷도 그대로 덧었어. 혹시 냄새라도 날까봐. 어머니. 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말 죄송해요. 연락도 못 드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이제 됐어. 살아서 돌아왔잖아. 김영숙이 아들을 다시 끌어안았다.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3년간의 그리움, 고통, 외로움이 모두 이 포옹 속에 녹아들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얇아진 것을 느꼈고 김영숙은 아들의 어깨가 더 넓어진 것을 느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준호가 진심으로 약속했다. 누구든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하면 제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야, 그런 말하지 마. 김영숙이 아들을 진정시켰다. 복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자.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특공대 배지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김영숙이 배지를 받아보며 물었다. 금속으로 된 배지에는 경찰 특공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제 특공대 배지예요. 준호가 설명했다. 3년 동안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내가 왜 이걸 가져야 해? 이제 이 배지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는 거예요. 준호가 의미 있게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예요. 김영숙은 배지를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다.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뭘 잘했다고 이런 좋은 아들을.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김영숙이 희망찬 목소리로 물었다.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당분간은 여기서 살다가 여건이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요. 준호가 계획을 말했다. 제 월급으로 충분히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도 일할 수 있어. 김영숙이 말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푹 쉬세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3년 동안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김영숙은 아들의 든든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도 집에 있기만 하면 심심할 텐데. 가벼운 일 정도는 해도 되지?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음식을 해서 먹을지,
주말에는 어디를 갈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다. 3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었다. 준호야, 내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 김영숙이 궁금해했다. 연락하고 지내? 부대 동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어머니께도 소개해드릴게요. 다들 어머니 뵙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집에 초대해서 밥이라도 해줘야겠네. 김영숙의 얼굴이 밝아졌다. 오랜만에 요리도 제대로 해보고 어머니 요리 정말 그리웠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부대 급식이 맛없어서 항상 어머니 김치찌개 생각했어요. 그럼 내일 김치찌개 끓여줄까? 김영숙이 기뻐하며 물었다. 김치가 좀 있어. 정말요? 너무 좋아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김영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3년 동안 차가워 보였던 아들이 이제야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다. 많이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해줄게. 어머니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맛있는 음식은 덤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3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김영숙이 다시 한번 말했다.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주셔서. 준호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고통은 끝났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모자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소파에서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김영숙이 먼저 눈을 떴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준호야. 김영숙이 아들을 조심스럽게 깨웠다. 일어나. 목 아플 거야. 소파에서 잠들어서 목을 삐끗할까봐 걱정됐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머니, 벌써 아침이에요? 그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너도 그렇구나. 엄마도 3년 만에 제대로 잠든 것 같아. 김영숙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마음이 편하니까 잠도 잘 오더라. 두 사람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인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이제 우리도 저런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겠네. 김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3년 동안 꿈꿔왔던 일상이야. 네, 어머니.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아침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저녁에는 어머니 들어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김영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매일 내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당연히 와요. 이제 제가 내근직이니까 야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준호가 확신 있게 말했다. 매일 저녁 6시면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엄마가 매일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릴게. 김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말이야. 준호는 부엌을 바라봤다. 어젯밤 박민수가 던진 그릇 조각들이 아직 치워지지 않았다. 어머니, 저것부터 치워야겠어요. 그는 일어나서 빗자루를 가져왔다. 같이 하자. 김영숙도 일어났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우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니까. 두 사람은 함께 바닥의 그릇 조각들을 치웠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줍고 닦으면서 동시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함께 치우는 것 같았다. 마지막 조각까지 치우고 나니 거실이 깨끗해졌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김영숙이 만족스럽게 거실을 둘러봤다. 모든 게 깨끗해졌어. 준호는 군복을 벗고 옷걸이에 걸었다. 특공대 배지도 함께 벗어서 어머니께 건넸다. 어머니, 이제 이 배지의 주인은 어머니예요. 김영숙은 배지를 받아들고 소중히 바라봤다. 이걸 어디에 둘까? 어머니가 보고 싶은 곳에 두세요. 준호가 말했다. 저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정하시는 게 맞아요. 김영숙은 거실 한쪽 벽에 있는 작은 선반에 배지를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준호가 어릴 때 받은 상장들과 사진들이 있었다. 여기 두면 매일 볼 수 있겠다. 좋은 자리네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배지는 어머니를 지키는 상징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는 차를 끓여서 함께 마셨다. 따뜻한 차 향이 거실에 퍼지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준호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 김영숙이 당부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네, 어머니. 이제는 모든 걸 함께해요. 준호가 약속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든 걸 함께 나눠요. 김영숙은 아들의 약속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창밖으로는 완전히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이 가족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다. 어머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제가 휴가 중이라서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집에서 같이 있으면 돼. 김영숙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3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하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런 평범한 하루면 충분해. 좋아요.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봐요. 준호도 동의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고 거실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깨지는 소리도 울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다. 김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준호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다짐했다.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평생 지켜드릴 거야. 거실벽에 걸린 특공대 배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그 배지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여기 어머니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지키며 사는 아들의 모습에 있었다. 나라를 지키던 그 손이 이제는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나라를 지키던 경찰 특공대원이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이제 어머니 곁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